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자마자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는 아주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나라의 정상의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통화 일정을 잡았던 것만 해도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 강한 열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그 당선인도 뭐 캠페인 공약에서 이제 한미 동맹을 매우 중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또 시기상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잘 아신 대로 갖가지 외교안보 도전 과제를 하는데 동맹을 하나로 묶어서 맞대응하는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할 때 당장은 우선 초기에는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윤석열 그 차기 대통령의 협력을 하는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갖가지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데 케미가 잘 맞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시간 만에 정상 통화 일정을 당선자와 일정을 잡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뭐 환영 성명이야 당연히 발표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하겠다라는 열의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케미를 맞춰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우선 북한의 위협에도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은 당장은 또 중국과의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더해진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현재에서는 모든 서방 세계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동맹, 뭐 한미 동맹, 또 미일 동맹, 나아가서는 이제 나토 동맹 이런 것으로 해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새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 우선을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한국 대통령들이 항상 동맹이 먼저냐, 이 민족이 우선이냐 이거 갖고 이 얘기를 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무튼 그 윤석열 새 당선인은 동맹을 중시하는 한미 동맹 중시를 천명하고 또 한미일 삼각 동맹까지 복원을 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케미가 잘 맞고 일단은 타이밍상 한국이 적극 미국을 돕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손잡고 나가는 외교안보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새 정부가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라는 이 도발 행동을 어떻게 대처 나갈지 시험대에 오를 듯한데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지도자들은 항상 이 새 대통령, 미국의 새 대통령이든 한국의 새 대통령이든 의지나 대처방, 위기 대처 방안, 도발에 대한 대처를 어떤 스타일로 어떤 뜻을 갖고 대처하는지를 시험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까지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테스트하고 나갈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요. 4월 달에가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4월 15일이면 김일성 탄생 110주년입니다. 김정은이가 또 집권을 한 지가 10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4월 11일 날 총비서되고 13일 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됐다 보니까 10주년이 꺾어지는 해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네. 여기에 맞춰서 핵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보다는 이제 ICBM을 또 쏘려 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 내일에도 당장 쏠 준비는 아마 다 돼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때는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직전이겠습니다만은 4월 달이나 5월 달 이런 봄철에 분명히 그 도발 행동을 할 것이 뻔한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상당한 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캠페인 도중에서는 선제 타격까지 하고 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그 강한 언사를 했지만은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그런 표현과는 또 고지고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무력 충돌이나 또 비상사태 긴장이 고조될수록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으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대로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뭔가 하나 된통 당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어떤 뭐 미사일 쏘든 무슨 뭐를 하든 그냥 아무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해갖고는 지금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으로부터 사실은 뭐 별로 대우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되풀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새 대통령이 과연 이런 모발 사태나 긴장 최고조를 올라가거나 그것을 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상당한 그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 얘기도 있었잖아요. 후보 시절에. 네네. 선거 공략하면서 선제 공격 얘기도 했었는데요. 강경하게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미국의 전문가들은 선제 공격 같은 것도 뭐 고지고대로 선제 공격을 정말로 하겠다는 그런 뜻보다는 그런 강한 표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 행동을 한다면 청와대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어떤 도발 행동에도 대처할 한국의 사실은 국방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위기라고 하는데 네. 지금 또 경제력도 10위권이고 이런 것은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공갈 협박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이나 무기, 첨단 무기 이런 것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당히 대처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한미동맹이 아주 굳건히 버티고 있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제 미국과 한국이 그냥 두 손을 맞잡고 여기에 이제 일본까지 새 협력을 얻어서 한미일 삼각동맹, 한미일 삼국동맹은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한미 미일 삼각동맹으로 해서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가면은 아마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그렇게 만만치는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